더불어민주당 서훈 국회의원님과 국민의힘 서영석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식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님, 이충세 금강마을 총괄이사님, 이렇게 네 분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호명드린 분들은 이 떡 있는 쪽으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시로떡은요, 고사에 반드시 쓰이는 음식으로 성공적인 재건축을 기원하는 오늘 이 자리를 기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자, 네 분 칼 잡으시고 예, 떡이 잘릴 때 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커팅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힘찬 커팅이었습니다. 후보 화이팅! 지금부터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발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우리 자랑스러운 금강마을의 주민 이유미입니다. 시계에 앞서서 국민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 도착하신 많은 내빈분들이 계신데요. 귀한 주요 내빈분들입니다. 먼저 서른 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른 국회의원님은 오늘의 달력이 보면은 15대 16대 국회의원이지만 지난 2012년 제19대 부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 무려 부천에서만 3선을 지내셨고요. 12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부천과 부천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애써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3선이나 가능하셨겠죠. 그야말로 우리 부천 시민의 힘을 한 몸에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예,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서영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영석 위원장님은요, 2021년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으로서 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시 후보자 캠프 미래기획전략특별위원장으로 작년 2022년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천시을 당협위원장으로 오셨습니다. 경기도당에 계셨으면서 꿈꾸셨던 미래기획 전략, 우리 부천에서 멋지게 펼쳐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박성호 민주당 부천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성호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장성철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미자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혜영 민주당 부천시 비례대표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산 민주당 전 부천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권근모 중삼동 자치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규학 세부천 아파트 연합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내린 소개를 마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니까 정말 저는 부천의 어벤져스가 바로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벤져스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또 환영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이신 이정식 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정식 위원장님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금강마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있는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금강마을 재건축 발대식에 많으신 우리 소유주님들도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금강마을 발대식에 자리를 영광스럽게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뜨겁게 함께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국회 의원님, 우리 부천의 큰 대들보이고 어른이십니다. 말을 더 하지 않아도 이미 그거는 정평이 다 나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서영석 위원장님, 올곧게 한 길만 걸어오신 우리의 자랑스러운 또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질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울러서 우리 시의원님들 같이 해주셨고, 자치위원장님들, 그 다음에 입대위 회장님들, 그 다음에 주변에 추진위원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박수로 한번. 저희 금강마을은 1994년 5월달 입주를 시작해서 올해로 만 30년이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30년이 경과한 이 신도시들은 5개 신도시가 현재 분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열악한 밀도를 가지고 있고 밤이라고 지어진 곳이 바로 이 중동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돌아다 보면은 직접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1962세대인데 직접 실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려 150여 세대가 누수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왔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임시 방편으로 때워서 그때는 아무 일이 없지만 다른 곳에서 또 터집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충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에서 탈피하고 싶다. 방법은 무엇이냐? 재건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초품화, 누구한테도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인 우리 금강마을이 이제는 아이들이 커서 다 이동하고 새로운 곳으로 정착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정주하면서 살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저희 금강마을이 꿈꾸는 미래의 삶입니다. 한 년에 한 개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신축을 찾아서 더 넓은 집을 찾아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 이거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바로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밤이 돌아오면은 삥삥 돌다가 그래도 될 곳이 없어서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주차량이 너무 심각해서 이웃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참으로 암울하게 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잡혀 있는 것이 사실.
시대에서 배반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3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거 이대로 저희들이 놔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라고 해서 금방 뚝딱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의 기본이자 핵심이 바로 주민들의 의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도 의지, 제일 나중에도 의지인 것입니다. 금강마을 자신 있습니다. 전국 넘버원 의지 맞습니까? 오늘 여기 내비 들어와 주신 서른 의원님과 서영석 위원장님께서 우리 금강마을에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등대불이 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한테 큰 힘을 되어 주실 우리 내빈 서른 의원님과 서영석 의원님, 시의원님, 그 다음에 자치위원님들 모두 분하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서 시간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님과 국민의힘 서영석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설마 하고 기다려온 부천의 훈남 서른 의원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른입니다. 그 발대식을 하는데 끝까지 잘하는 건 좀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의 의지가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 열망이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활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 생각하니까 이 참 큰 짐을 내가 안 질 수가 없구나. 20년 이상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제일 큰 짐을 안았구나. 이걸 내가 해내지 못하면은 내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헛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고심한 게 이건 반드시 내가 해내야 되겠구나. 지금 금강마을에 계신 분만 하더라도 2,000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한라마을도 있고 이 신도시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도시들이 비슷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책무고 정치인이 해야 할 책무다.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내야 되는데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부천시가 지방정부가 나서게 된다면 못할 일은 또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첫부터 이제 30년 전에 설계를 할 때 잘못 설계했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급해서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러나 주차하는 문제 심각하죠. 지금 뭐 누수가 일어나죠. 부식이 일어나죠. 이런 걸 30년 전에 더 튼튼히 지하를 더 깊이 파고 이런 등등의 작업을 했더라면은 조금 더 여유있게 아파트를 쓸 수 있는 사정이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짧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시정이 되는 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재건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해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해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5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 용적률은 지금 최대치까지는 올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건축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대로 두면은 이거 슬럼화 됩니다.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흉물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건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 지난번 대선 때 그 공약으로 내실 바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해낼 수밖에 없다. 해야 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이 주입니다. 민은 백성입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대한민국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고자 하면은 중앙정부는 따라와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열망, 이 열의는 언제 되더라도 반드시 관철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려면은 여러분들이 열의가 첫째 하늘을 찌를 뜻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딴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뭉쳐져야 합니다. 각자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뭐 누수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누수가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앞으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세계에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다 같이 동시에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뭐 나아가십니다. 똑같이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테면은 주민투표를 했을 때 99%가 하자고 그런다. 아마 지금 하면은 90%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행 의견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서 열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이런 열의를 가지고 재건축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제가 앞장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강마을 또 한라마을 1기 신도시가 반드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상황 다르고 곳곳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반드시 재건축이 되건 리모델링이 되건 그 조건에 맞춰서 형태를 바꿔서 주민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겠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그리고 이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대식이기 때문에 발대식이 저는 일종의 의례이거든요. 의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참정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집회를 할 수 있게 해준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원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김원교 목사님께 감사로 여러분이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좋은 교회니까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오셔서 목사님 수석이 들어오십니다.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정식 위원장이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조직 역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정식 위원장 중심으로 뭉쳐서 앞으로 이 금강마을이 재건축되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별산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별산 축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축제를 한다는 건요, 일종의 자랑입니다. 금강마을의 자랑이고 한라마을의 자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전통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힘이 결국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힘을 합쳐서 금강마을이
재건축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을 돕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멋진 축사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사는 부천의 수호석이 되러 와주신 서영석 위원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금강마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30년을 같이 해온 서영석입니다. 우리 금강마을 94년도에 이렇게 건축이 완공되고 저희 반석 사회교육센터가 그때 같이 이렇게 여러분 곁에서 유치원을 또 교육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한 정당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뵐 때 참 감개무량하고요. 대단히 기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재건축에 대한 또한 우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제가 그 열망을 담아내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금강마을 가족 여러분들의 열망과 소원과 소망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이게 이제 무겁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 하나하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서 또한 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제대로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많은 재건축 사업이 있었지만 그 사업들이 포기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니까 우리 이정식 그 추진위원장님 비롯해서 모든 우리 동대표 회장님들이나 또 같은 임원들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동 신도시에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단지가 다 지금 중동 1기 신도시가 다 30년이 이제 돼서 재건축에 대한 열망, 리모델링에 대한 열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마을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 더 크고 뜨거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으로 공약이 대통령에 이제 나오면서 공약이 1기 신도시에 10만 호의 아파트를 더 건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도시에 대한 새로운 재건축 그리고 새로운 모델들을 또 공간적으로나 우리가 모두가 좀 더 쾌적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열겠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서 추진된 것이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방향입니다. 근데 그 사업의 성과는 우리 동전의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 할 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보셨죠. 예를 들면 뭐 대치동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무엇이냐면 안전도 검사를 했을 때 안전도 검사가 D등급 이상이 나와야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사업성과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업이 그럼 과연 가능할 것이냐 안 것이냐에 대해서 사업성과는 무엇으로 따지냐면 용적률로 따집니다. 즉 기본에 우리 지금 중동 1기 신도시가 226%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타 다른 그 신도시는 160%에서 200% 미만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300 아니면 400, 500 역세권까지 500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업성과 충분히 그곳은 있는데 우리 중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금강마을도 최고층이 25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250%까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은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제한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성과를 가져내야 되냐. 만약에 사업성과가 없다면 여러분들 재건축하시기가 어렵겠죠.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어떤 자부담, 자기 부담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죠. 또 그런데 또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천이 특히 중동신도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아주 과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약간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과밀하죠. 그런 그 과밀을 어떻게 그럼 해소하면서 재건축을 하고 그 한 공간 내에서 그걸 받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축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드리는 게 더 말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어떤 공간 내에서 용적률과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안전도 검사, 용적률 제한을 두지 말자. 여기서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사실. 그 다른 아파트 단지나 다른 지역은 전부 안전도 검사가 D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수십 년을 끌어서 계속적으로 교차선에 빠지고 안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그러한 제한을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그 특별법이 뭐냐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입니다. 지금 그 특별법률을 통해서 용적률과 그런 안전도 검사를 풀고 좀 더 원활하게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한 규모 자체도 우리 중동 신도시나 상동 신도시 20년이 지난 아파트들도 그렇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아까 우리 이정식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수와 또한 배관의 문제 그리고 주차장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각 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그때 환경을 따라서 환경을 하나하나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을 추진하고 리모델링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 경험을 가족 여러분, 이제 신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금강마을 주민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그런 관심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도 지역이 되어서 가장 먼저 우리 금강마을이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공간적인 전체적인 어떤 이제 그 도시계획을 부천시에서 세우고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도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그 선도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제 그러한 공간적 배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아파트만 새로 재건축하면 또 안 되겠죠. 뭐냐면 이주할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환개발, 그래서 선도지역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 또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도 치밀하게 윤석열 정부가 또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부천시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 나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집권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항상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30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중동 신도시 함께 또 금강마을에서 살아온 저 서영석, 여러분들의 힘든 일, 여러분들의 고통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드러나갈 수 있도록 서영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